예, 공소장에 18번 등장한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 이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정치에서 독립된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 선발과 운영, 민주적 리더십이 가져온 소중한 성과이며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랬죠. 자기는 축구 잘 모르니까 정진상 실장이랑 잘 의논해갖고 잘 운영하라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두 사람이 공모 관계다. 공모 관계. 이현정 의원.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까지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던 당시 증언들, 정진상 정책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성남FC. 그럼 후원금 관련해서 이걸 다 정진상 실장이 주도했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했다. 이걸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뇌물 공여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검찰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기소 두산건설 관계자와 지금 성남시 관계자 2명을 일단 기소를 했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지난 경찰 수사할 때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대요. 이번에 검찰 수사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을 좀 제기하시는 왜냐하면 성남FC 수사하는데 이 성남FC 대표를 수사 안 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이분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나한테는 하지 말고 정진상 시장한테 다 모든 걸 다 해라. 이후에 보면 정진상 그때 이제 정책실장인가요? 뭐 6급 이제 비서관 6급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모든 걸 다 결재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성남FC 관계자들한테 직접 지시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정진상 씨가 무슨 권한으로 과연 이 성남FC 문제를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을까? 왜냐? 성남의 핵심은 뭡니다. 지금 두산건설이 당시에 이 한 70억 정도 주고 산 땅을, 이거 병원 부지였는데 그걸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산건설에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가 한 뭐 1조 원 가까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55억에 해당되는 이제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거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는 이제 그렇죠. 검찰의 시각. 당시에 두산건설의 내부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기소를 하면서 결국은 정진상 실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 결국은 두 사람에서 이 성남FC 문제를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모 관계를 의율한 것 같습니다. 공모 관계.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다.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두 사람이 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구자영 차장. 네. 그럼 사실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고, 뭐 그때 당시도 왜 직접 소환 조사 이 부분 같은 정치권 공방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남은 건 기소다. 거의 재판에 넘겨지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 6일에 그 기소가 됐던 것은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 기소한 내용 중에 이제 3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지금 성남FC 후원금 관련된 허위사실 그 유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남FC 관련한 것이 허위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정진상 실장과 어떤 공모 관계가 있었고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만약에 밝혀진다라면 이것이 다시 돌아서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최근에 당시 그 증언들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도 불가피하다라는 관측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대장동 개발 의혹의 축소판이라고 알려진 위례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저희가 5%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100억 원에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결국 나중에 300억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150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5% 투자하고 50%를 받은 거죠. 아까도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벌써 추석 전에만 해도 당시 선거법 위반이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다른 말을 했다. 거짓 해명을 한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 재판에 넘겨진 거고 조금 전에 만나본 게 성남FC 의혹. 후원금. 이번에는 위례 신도시 의혹인데 여기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차례 적시가 된다. 글쎄 이 부분은 또 이 유착 의혹. 이것도 대장동 의혹 판박이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일을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앞에서 거 말씀드린 성남 FC 같은 경우에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공모를 했으면 기소를 해야죠.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공모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 그럼 제대로 적시를 하든지요. 이거 내용 자체가 뭐 설명하려면 이제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뭐 성남 FC 시민구단이고 시민이 주인인데 거기에 제3자 뇌물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이상의 저수지 이를테면은 선거 자금으로 드러난 거 이런 거를 못 발견한 거니까 지금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예. 이거 지금 제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기소할 수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8번 이름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이재명 같이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검찰이 이 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좀 분발하십시오 검찰 지금. 예. 예. 네, 뭐 앞으로 어떤 기소가 나올지도 기소장들을 더 봐야지 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2가지의 기소 내용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다 이런 공소장 생각을 내용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성남 FC의 경우에도 전 대표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단 1,000만 원을 우리가 그 광고비를 따기 위해서 또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수십억씩 받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방법이 있다.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위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례의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사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민간업자들과 공공기관이 이렇게까지 유착해도 되느냐. 아예 그 뭐 건설사는 배제하고 뭐 이런 이익들을 다 그런 것을 민간업체가 다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더 놀랍고 더 분노하게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려진 여러 공소장 내용들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둘러싼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